통합과학 12번째 차시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두 번째 중단원인 자연의 구성물질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가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단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빅뱅 우주론을 통해 우주의 탄생 과정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우주를 구성하는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배웠습니다. 또 범위를 더 좁혀서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태양계의 형성, 그리고 지구의 형성 과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시에서는요, 더욱 범위를 좁혀서요,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각,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전에는 지구 전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순서였죠? 네. 철산규마였죠.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지구 전체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각만을 구성하는,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은 가장 안쪽에 뭐가 있죠? 핵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 멘틀이 있고 그 밖에 있는 것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의 구성 원소의 질량비를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는 바로 산소입니다. 그 다음이 규소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철, 네,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원소들 중에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산소, 그리고 규소, 이 두 가지 원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각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수많은 암석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암석을 구성하는 작은 알맹이들을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요, 수천 가지의 광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광물이 바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주제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규산염 광물은요, 더 자세히 보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어 결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산염 사면체를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본 단위체만 쓸게요. 이 규산염 사면체가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이다. 즉,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일정한 구조가 반복되어 결합을 해서 구성을 한 것이 바로 규산염 광물이다. 자, 이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조금 자세히 보면요. 기본적으로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규소라는 원소를 좀 자세히 보면 규소는 몇 족이죠? 규소는 14족입니다. 14족이면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4개 있죠? 원자과 전자 4개. 이 규소 같은 14족 원소들은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 원자과 전자 4개를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4개를 더 받아오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되기보다는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추게 돼요. 그럼 이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 공유 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최대 4개까지 가능하겠죠. 단일 결합으로 한다면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총 4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규소 원자 하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거 좀 지우고 표시를 해볼게요.
가운데 규소 원자가 하나 있고 그 주변을 산소 원자 4개가 둘러싸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사면체 구조를 형성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규산염 사면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공유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가운데 있는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전자 4개를 그릴게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하얀색 분필로 그린 것이 규소의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리고 산소도 이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를 공유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단일 결합이에요. 그러면은 규소가 전자 하나 내놨으니까 산소도 전자 몇 개 내놔요? 하나를 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전자도 자, 하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산소도 전자 하나씩을 내놔서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규소의 전자 배치 볼게요. 규소의 원자과 전자를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배치를 보면 전자가 몇 개가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채워졌죠. 아, 규소는 산소 원자 4개와 공유 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전자 배치도 한번 볼게요. 산소의 원자과 전자를 한번 그려보면 산소는 몇 쪽이에요? 산소는 16쪽이죠.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 6개예요. 그럼 이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이 하나의 전자 제외하고 몇 개를 더 그리면 돼? 5개 더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규소와 단일 결합, 공유 결합을 통해서 전자 한 쌍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몇 개 가지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지게 됐어요. 원래 6개였어요. 그러면 2개가 부족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유 결합을 통해 채운 거야. 그런데 그래도 몇 개가 부족해요? 그래도 하나가 부족하죠. 그럼 이 전자는 어떻게 채우게 될까요? 이 산소 원자는요, 이 하나의 전자를 더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규소와 공유 결합을 이룹니다. 자, 그럼 이 규소에서 또 전자 하나를 공유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산소도 8개의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모두 채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규소도 마찬가지로 또 옆에서 다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산소랑. 또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해요. 위에도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규산염 사면체 2개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이 됐죠. 단순히 이렇게 2개만 연결이 될까요? 아니죠. 옆에 있는 산소는 또 규소랑 공유 결합을 하고요. 쭉쭉쭉쭉 규산염 사면체가 이어지게 됩니다. 즉, 규산염 사면체라는 일정한 구조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결국엔 무엇을 이루게 된다? 규산염 광물이라는 하나의 전체 큰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규산염 사면체가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규산염 사면체는요, 무작위로 결합하지 않아요. 자, 우리 두 번째 대단원의 명이 뭐였죠? 물질과 규칙성이죠. 자, 이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규산염 사면체들은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특정한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마다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판서를 한번 정리하고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먼저 규산염 사면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독립형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독립형 구조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예시로는 감람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규산염 사면체가 한 줄로 길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단일사슬 구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예시로는 휘석이 있습니다. 또는 한 줄로 길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게 두 줄로 연결된 경우가 있어요. 두 줄로 연결돼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중사슬 구조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의 예시로는요, 박성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슬의 형태가 아니라 넓은 판 모양으로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판상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규산염 광물의 예시로는 흑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사슬이나 판처럼 이런 평평한 평면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입체적인 그물처럼 얽히고 설킨 구조를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그물 같은 구조다 해서 망상 구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것을 입체 구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구조의 규산염 광물의 예시로는요, 석영이 있습니다. 석영.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규산염,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수많은 광물들 중에서 규산염 광물, 그리고 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인 규산염 사면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우리 아까 수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가장 많은 것이 뭐라고 했었죠? 네, 산소와 규소였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이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바로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이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